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나을 거냐고요? What up guys, 달리는 시오입니다. 오늘은 그냥 사사로운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애기들 많이 컸어? 쌍둥이 키우니까 어때? 나도 차라리 쌍둥이로 한 번에 끝내고 21년 8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36주 2일 만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갔어요. 그 와중에 저희 와이프는 입원을 거의 5주 정도 했었거든요. 조산기가 있어서. 체구가 진짜 작은 사람인데 쌍둥이를 임신하니 배가 너무너무 불러와서 조산기가 너무 일찍 찾아온 거예요. 이른 시기부터 병상에 이렇게 누워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1년도는 또 어떤 해입니까? 코로나의 여파로 면회는 제한되고 당연히 병동의 외출은 금지되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병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복도 창문으로 얼굴 보고 인사만 잠깐 할 수 있었어요. 와이프는 아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일주일 후에 태어날 때나 안아볼 수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작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5kg, 2.3kg으로 태어났는데 진짜 잘못 안으면 목이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오고 저의 헬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생아 때 쌍둥이가 진짜 힘든 게, 저희는 모유수유를 안 했는데 제가 출근한 동안은 와이프랑 장모님이 아기들을 봐주시니까 제가 퇴근하고 나면 저녁만 같이 후다닥 먹고 제가 이제 야간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와이프랑 장모님은 좀 이른 저녁부터 잠을 주무시러 가거나 좀 휴식을 취하러 가시는 거죠. 그때 아기들을 2시간 간격으로 수유해야 하는데 이제 분유 제조 10분, 먹이는데 20분, 트림 하는데 20분, 다시 재우는데 10분 정도 하면 1시간이 지나니까 한 50분 정도 쪽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또 반복이에요. 분유 제조, 먹이기, 트림, 다시 재우기. 이걸 이제 한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정도까지 하면 장모님이 교대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을 하는 거죠. 이 생활 패턴이 거의 한 달이 지속됐는데 그중 2주는 연차를 썼으니까, 아무튼 그 출근이랑 병행했던 2주는 진짜 난이도 제가 생각할 때 최상. 주변에서 셋째로 딸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절대 안 된다고요. 절대. 셋째 안 낳는 절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때의 기억 때문이에요. 기억이 미화될만 하면 끊임없이 혼자 되뇌입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렇게 다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이게 이제 100일이 좀 넘었을 텐데 제 생각에 이때가 육아 난이도 최하인 것 같아요. 뽀뽀! 딱 정해진 시간에 분유 먹고 저녁 7시쯤 되면 통잠 자서 다음날 새벽 6시, 늦으면 7시까지도 쭉 자고 음식 준비 뭐 딱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분유 타서 먹이면 되니까. 그리고 저희는 애초부터 분리수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고 나면은 저희 부부만의 이제 자유시간이 생기는 거였죠. 수유텀도 길어지니까 진짜 너무 편했던 육아 천국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7개월 차로 급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난이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왜냐고요? 이유식을 시작했거든요. 진짜 힘든 게, 애기들이 뭐 밥을 먹어봤어요. 먹는 법을 알 텐데 이게 숟가락이란 도구를 이용하여 먹는 첫 음식다운 음식이니까 당연히 다 흘리고 이도 없고 이러니까 뱉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거 다 먹고 나면 치우는 게 더 일이에요. 애는 씻겨야 되지. 근데 애는 둘이지. 이유식 쉽게 생각하면 죽인데 이 죽이 굳으면은 진짜 닦기 너무 힘들거든요. 되게 끈적끈적하고 물티슈를 몇 장을 써야 되는지 몰라. 이게 그냥 온 식탁이며 바닥이며 난리가 나니까 와, 진짜 아무튼 이때는 이유식 먹인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걷고 점점 사람다워집니다. 이제 걷고 나서부터는 사실 뭐 별 다를 거 없어요. 그 뒤로는 똑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더 재밌어져요. 요즘은 말도 제법 잘하고 대화하는 재미가 있어요. 가끔 말대답을 너무 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어처구니 없어서 웃길 때도 많고,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한료도 지금 너희한테 웃음 주는 걸로 다 한다 생각하라고. 맞습니다. 진짜 말 안 듣고 외출했을 때 땡깡 부려서 난감하게 할 때가 많은데 그건 뭐 어떤 애라고 고분고분하게 말 듣고 그러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말을 잘 듣겠죠. 주변에서 본인의 젊음을 즐기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제가 인스타를 안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애기들이랑 싱싱카 타러 나가는데 누군 어디 해외여행 갔다 뭐 하러 갔다 이런 거 보면은 괜히 배 아프잖아요.
저도 진짜 하고 싶은 거 많고 사고 싶은 거 많은데 그런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그래도 저에게는 그들은 없는 소중한 보아와 도경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덕분에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그런 재미를 알게 됐으니까요. 또 이렇게 크다가 사춘기 됐다고 지들 방문 쾅쾅 닫고 들어가면 그립겠죠,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나을 거냐고요? 네?